네. 자, 그러면 이제 430페이지 74회 실무수행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우전자로 로그인 해주시고요. 대우전자는 전자제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회사 코드는 3274이니까요. 3274로 로그인 해주세요. 자, 기초정보관리 문제 어떤 문제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계정과목 및 저교 등록 수정이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디자인권의 취득과 매각 거래가 자주 발생하여 무형자산 계정 과목을 등록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235번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정정 등록하고 현금 적용과 대체 적용을 등록하시오. 네. 우리가 아마 3일 패션인가 할 때 이와 똑같은 실무 수행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의장권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개정 과목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하셔가지고 235를 숫자를 입력하면은요. 바로 의장권으로 갈 수가 있는데 주변이 다 빨간색 개정 과목 아니겠어요? 네, 실용신앙권 눌러보세요. 네, 의장권이 빨간색입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된 개정 과목은 어떻습니까? 바로 덮어쓰기가 안 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1을 툭 치고 입력해야 되죠. 노트북 키보드를 쓰는 분들은 컨트롤 F1을 누른 상태에서 F1을 툭 치는 거죠. 디자인권 타자하시고 그 다음에 현금 적요, 대체 적요 하나씩 현금 적요는 왼쪽에 대체 적요는 오른쪽에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적요 1번에 디자인권 취득대금 현금 지급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치고 또 오른쪽으로 건너가서 대체 적용 1번에다가 디자인권 상각액이라고 넣어주시고 엔터 치시고 자, 기초정보관리 두 번째 문제는 전기분 재무제표의 입력 수정의 문제인데 재무상태표를 문제로 냈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수정할 때는요.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여기에 있는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어야 됩니다. 저기 결산에 있는 거는 고칠 수 없는 거니까요. 여기 있는 거 전기분 재무상태표. 여기에서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요 밑에 있는 요 차액이 0이 나올 때까지 고쳐주셔야 돼요. 0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묶음별로 확인해 보는 방법은 유동자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57458000 유동자산은 다 맞았어요. 그러면 여기 상품 8번 줄까지가 유동자산이거든요. 그 위로는 고칠 게 없는 거죠. 비유동자산 보겠습니다. 비유동자산이 예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장기 대여금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쭉 고쳐 나가겠습니다. 건물에 동그라미가 하나 빠졌어요.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누락이 됐어요. 그러면 밑에 빈 줄로 내려가서 비품의 코드가 212번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 다음 번호 213을 써야 됩니다. 3165 플러스. 이렇게 두 개를 입력했더니 밑에 차액이 0으로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더 이상 고칠 게 없습니다. 예. 밑에 차액이 0 나오면 더 이상 고칠 게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초정보관리 이해에 관한 문제 2개 해결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거래자료 입력, 전표 입력 문제 해봅시다. 1번 계약금 지급입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은 주식회사 수정전자에서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여러분, 지급한 계약금은 개념 과목이 뭔가요? 선급금이죠. 네, 자산입니다. 네, 그래서 차변의 선급금 수정전자, 대변의 보통예금은 우리은행. 이렇게 입력해야 됩니다. 일반 조표 가셔가지고 8월 18일 차변의 선급금 거래처는 수정전자 금액은 30만원 대변의 103번 우리은행 보통예금 우리은행 보통 30만원 이렇게 해야죠. 다음에 두 번째 등빙에 의한 전표 입력 차량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비용이 아니고 자산이라는 거 우리 잊어서는 안 되죠. 8월 28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승용차에 관련된 취득세를 신고 납부 기한 일에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자, 8월 28일 출금 전표로 작성합니다. 날짜를 28일로 고치시고 1번 출금 개념 과목 뭐로 하면 되죠? 차량 운반구 취득세는 자산이에요. 차량 운반구 208번 금액은 영수증에 있는 날짜예요. 영수증에 네. 납부할 세액 350만 원이죠. 3500 플러스 차량 운반구 350만 원. 대변은 현금. 취득세는 자산이다. 잊지 마십시오. 왜 자산이냐? 취득과 관련된 비용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취득세는. 자동차세는 자산이 아니죠. 그거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고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그거는 취득원가가 아니에요. 자동차세를 납부했다. 이런 거는 네, 취득세까지만 취득 관련 비용으로 포함하는 거.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대손의 발생. 8월 30일 정진 상사의 파산으로 단기 대여금 2천만 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손 처리 시점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없다. 잔액이 없다. 조회해보지 마라 이건. 조회해보지 마라. 잔액이 없으니까. 자, 우리가 앞 시간에 74회 이론 문제 때 여러분 기타의 대손상급이 나왔죠? 그것과 관계된 문제예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자, 대손충당금이 없다 하니 2천만 원을 모두 다 비용 처리해야 돼요. 이때 쓰는 개정 과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다. 네. 여러분 대여금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될 때, 즉 대손 처리를 할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8월 30일로 고치시고 차변은 기타로 시작하는 것을 검색해서 기타의 대손상각비 934 엔터 가져가지고 2천만 원 비용 발생. 대변은 단기대여금 대손 처리하니까 대변의 단기대여금 114 거래처 넣어줘야 되죠. 정진 상사 코드로 넣어야 되고요. 2천만 원. 2천만 원.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었다. 그래서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에는 자산 감소인데요. 단기 대여금을 거래처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107로 코드를 검색해서 넣어줘야 돼요.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시면은 우체국 택배 송장입니다. 설명을 보시겠습니다. 자료가 하나 더 있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네요. 자료 설명. 자료일은 판매 상품을 발송하고, 자, 상품을 발송했다는 거. 발급받은 우체국 택배 송장이다. 택배비는, 자료인은 택배비를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법인카드로 택배비 2만 원 결제했다. 이 말이죠.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자, 차변에 오는 비용은 뭘까요? 예, 800번대 운반비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대변은 계정가격이 뭘까요? 예, 미지급금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카드사. 자, 상품을 발송한 것은요. 운반비입니다. 운반비. 800번대 운반비로 하시면 돼요. 자, 날짜는 며칠로 해야 되느냐? 카드 결제한 날짜 9월 5일 거래 일시 보이시죠? 일반 전표 날짜를 9월 5일로 고친 다음에 차변에 운반비 800번대 824 엔터로 지나가가지고 2만 원. 대변은 미지급금 거래처 농협카드죠. 2만 원. 택배 영수증도 2만 원이고, 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도 2만 원. 금액이 동일하죠. 이렇게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는 뭐가 나왔느냐? 건강보험료 영수증 나왔네요. 네, 그러면 예수금도 있고, 보통예금도, 복리후생비도 있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료 설명을 봅시다. 8월 급여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일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보험료의 50%는 급여지급 시 원천 징수한 거. 요게 예수금이란 말이죠. 50%가. 금액이며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이게 복리후생비라는 거죠.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회사 부담분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것. 네. 하여튼 수행과제까지 다 읽고 전표 입력해야 돼. 예. 자, 그러면 이제 9월 10일 거 대변에 보통예금부터 입력을 할까요? 9월 10일로 날짜를 고치시고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 국민은행 보통 금액은 178440. 자, 차변의 예수금 254 예수금 50%니까 나눠봐야 돼. 178 440 나누기 2 89220
또 차변에 811번 복리후생비 800번대 복리후생비 811번이에요. 89220 이렇게 입력합니다. 네,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건 우리가 3일 패션 첫 번째 회사 할 때도 이거 연습했었고요. 그 뒤에도 한 번 정도는 더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예수금 차변에 나오는 게 건강보험료 납부라든가 고용보험료 납부라든가 뭐 또 국민연금 납부라든가 이런 것들 납부할 때 예수금이 차변에 오잖아요. 다음 6번, 5번 끝났네요. 예, 5번에서. 그래서 거래자료 입력 문제, 예, 5문제가 이렇게 예, 해결이 됐고요. 뭐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새롭다고 하는 것도 없었고. 자, 부가가치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이렇게 거래명세서를 딱 증빙으로 주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라는 수행까지 있는 거예요. 자, 자료 설명. 상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대금 중 300만 원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잔액은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하였다. 네.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좌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해서 발급 및 전송하시오. 네, 이런 문제죠.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10월 2일로 입력해야 되겠네요. 매입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10월 2일이다. 유형은 11번 과세매출. 품명은 세탁건조기. 수량 5, 단가 200만 원. 거래처는 공급 받는 자, 세운유통이 거래처가 되겠고요. 전자세금은 비워야죠. 우리가 발행할 때는 비워도. 근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 대변의 부가세 수금하고 상품 매출은 그대로 써먹으면 되고요.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3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하니까 차변 3번, 103번 보통예금 300만 원. 그런데 거래처는 고치고 지나가죠.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우리은행 보통. 그리고 내려와서 차변에 나머지 잔액은 다음 달 10일 날 받기로 했다 108번. 예상매출금이 8 플러스 탭키. 그래서 여기 거래처 내가 잘 고쳤는지 그리고 차변하고 대변의 합계는 딱 일치하는지 이렇게 천천히 확인하고 나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로 가야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갑니다. 가셔가지고 10월 2일로 기간을 입력하는 거 알죠? 10월 2일부터 10월 2일 거래처에서는 엔터를 쭉 쳐요. 체크박스 나오면 체크하시고 먼저 전자발행을 누릅니다. 그리고 로그인 창에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발행 단추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안내에서는 확인 눌러주시는 거고요. 다시 위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로 들어가서 로그인 파란색 단추 누르고 이 창으로 바뀌면 국세청 신고 상태를 미전송 꼭 체크하시고 밑에서 매출 조회 그러면 다시 그림이 나옵니다. 발행 단추 누르고 안내에서 확인 단추 누르면 됩니다. 또 한 번 확인 눌러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열려있는 이 창 닫고 여기 열려있는 이 창도 닫은 다음에 매입 매출 창에 와서는 조회 단추 한 번 누르면 여기 전자세금 비워두고 간 부분이 전자 발행으로 이렇게 메꿔졌는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매출 거래인데 계산서죠. 계산서 매출 13번이라는 거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면세 매출이니까. 토지를 매각하고 대금은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본 거래하나요?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할 것.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합니다. 이랬습니다. 뭐 과세 사업자가 토지를 매각했어요. 그러면 과세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화 자체가 면세이기 때문에 과세 사업자가 토지를 매각하든 면세 사업자가 토지를 매각하든 토지라는 재화는 면세 재화예요. 그래서 13번 유형이고요. 나머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 10월 7일이고요. 10월 7일이고 유형은 13번. 품명에는 토지. 공급가액은 1,000만 원. 네. 이게 유형자산의 매각거래입니다. 그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나오는지 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한라전자. 전자세금 계산, 전자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번 전자 입력해줘야 되겠고요. 자, 분계는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유형자산 매각거래는 무조건 혼합으로 해야 돼요. 자, 상품 매출이 아니라 토지를 매각했어요. 토지. 자, 토지의 대변 금액은 취득 금액을 입력해야죠. 취득 금액. 그런데 토지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 금액과 장부 금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알려준 게 장부 금액을 알려주는데 이 자체가 취득 금액인 거죠. 감가상각 안 하는 자산이니까. 자, 그래서 1,000만 원에 취득한 토지를 1,000만 원에 지금 처분했잖아요. 원가에 처분했어요. 예, 그래서 자 대변에 1,000만 원 요 자체가 취득 금액이니까 고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두시고 자 토지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니까 감루 정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이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정리해야죠. 자 1,000만 원을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1,000만 원 증가시키고 거래처를 기업은행 보통으로 바꿔줘. 거래처를 기업은행 보통. 자, 이 거래는 말이죠. 유형자산의 매각 거래인데 두 줄로 딱 끝나버리게끔 문제를 냈어요. 예. 처분 금액하고 취득 금액을 같게 문제를 내다 보니 또 토지이니까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니까 차감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을 정리할 일도 없고, 예. 그리고 부가세가 없는 예, 그 면세 재화를 매각했기 때문에 부가세도 없으니까 부가세 예수금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두 줄로 회계 처리가 끝나버립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토지의 취득원가가 1,000만 원이 아니라 만약에 50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은 1,000만 원에 취득했으니까 우리가 대변에 500만 원 쓰고 또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 500만 원을 인식하게 되겠죠. 500만 원에 취득한 토지를 1,0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예. 그러나 이건 지금 1,0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없다 이거죠. 네,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토지 매각 거래를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출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매입거래 도시가스입니다. 네, 가스, 전화요금, 전기요금의 이런 영수증, 청구서 이런 부분은요. 하단을 꼭 보시라고 그랬죠. 이거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취급해야 됩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시면 회사는 10월분 도시가스 요금 명세서입니다. 작성 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납부 마감일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는 거래의 입력은 생략한다. 항상 이렇게 내고 있어요. 네, 항상. 네, 항상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낸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은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작성일자 기준으로 입력을 하라는 것이니까요. 작성일자 기준에 이 고지 금액은 납부한 상태가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 줘야 돼요. 미지급금. 그리고 차변에 미지급금 부채죠. 그 대변에 부채 증가해 주시고 차변에는 도시가스니까 우리가 수도 광열비로 비용 발생시켜야 돼요. 청구서 작성 일자인 요 11월 7일 기준으로 그래서 차변에 수도 광열비 수도 광열비 자 그러면 회계 처리는 그렇게 하면 되고 메인 매출 전표니까 위에 거부터 입력을 해야죠. 자, 작성 일자는 11월 7일입니다. 11월 7일로 날짜 고치시고 유형은 세금 계산서입니다. 11번 과세 아니요. 10일이 아니라 50일. 과세 매입. 10일이 아니고 매입이죠. 50일. 분명에다가 도시가스 공급가액에다가 25만 원 되겠네요. 거래처는 한국 도시가스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1번 전자입력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죠. 상품을 부도광열비로 고칩니다. 815 부가세 대급금은 그대로 둬야 되고요. 그리고 대변은 253번 미지급금으로 부채로 인식합니다. 27만 5천 원. 네, 부채로 인식합니다. 네, 그래서 도시가스 청구서는 날짜는 11월 7일, 유형은 51번 과세매입, 세금계산, 전자세금계산으로 취급하고요. 네, 밑에 분계는 이렇게 돼야 된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매입거래 신용카드 전표입니다. 신용카드 매입은 57번을 출제했다는 얘기예요. 자, 자료 설명과 수행과제를 읽어보면은 영업부 직원의 회식 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수령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일품 한 식당은 일반 과세자이다. 일반 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그러면 일반 과세자 말고 어떤 식당이 있을까요? 간이 과세자가 운영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전표는 밑에 부분이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합계만 나옵니다. 그러한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전표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일반 전표에다가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식당은 일반 과세자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57번 유형으로 입력해 가지고 15,000원을 공제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날짜를 확인해 봅니다. 거래 날짜는 11월 13일. 유형이 57. 카드 과세 매입. 물음표 다시 눌러서 카드사 농협 카드였습니다. 농협 카드 확인. 확인. 분명에다가 회식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회식. 공급가에게는 카드 거래는 합계 금액을 공급가에게 입력을 하도록 환경 설정을 해놨으니까 16만 5천 원. 자, 여기 거래처는 농협카드인가요? 일품 한식당인가요? 예, 일품 한식당. 거래처는 일품 한식당. 전자세금은 관계없으니까 넘어가시고 카드 거래니까 4번 카드 분개해 주시면 미지급금 분개 그리고 카드사는 농협카드 거래처까지 잘 입력이 됩니다. 자, 부가세 대금금 15,000원은 그대로 두지만 상품은 바꿔야죠. 자, 영업부 직원의 회식비는 개정 과목을 뭘로 해야 돼요? 예, 복리후생비 800번대 811 복리후생비로 바꿔야 됩니다. 개정 과목을 811 복리후생비로 바꿔야 된다. 다음 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매입거래 전자세금계산서 매입거래 골프용품인데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취미 활동을 위하여 골프용품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시오. 네, 이와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유형상사에서 했던가요? 네, 대표이사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골프용품을 샀다. 이 문제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 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므로 부가세 신고는 해줘야 되지만 요 30만 원을 공제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불공유형이라는 유형이 있는 거예요. 공제받지 않겠다라는 유형입니다. 그러면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11월 15일로 날짜 고치시고 유형에다가 54 불공 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불공이 되는 거예요. 불공제 사유는 이제 번호로 2번이 되겠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다. 대표이사 개인적인 거니까. 거기 클릭하고 선택 눌러주시고 품명에다가 골프용품 공급가액에다가 300만 원 거래처는 공급자 우정골프 전자세금계산서이므로 1번 전자입력 분계는 혼합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분계해도 됩니다. 우리 현금 분계합시다 그냥. 1번 현금. 그 밑에 보니까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혼합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현금으로 해서 한 줄로 끝내죠. 자, 대변에는 현금인데 우리 여기 차변에 와야 될 개정 과목은 상품을 고쳐줘야 되죠. 뭐로 고치죠? 예, 가지급금으로 고칩니다. 가지급금.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우정골프로 하면 안 돼요. 대표이사 이름으로 거래처를 바꿔줘요. 김대우. 김대로 검색하시면 40001 김대우 코드 있어요. 가지급금은 거래처를 꼭 바꿔줘야 됩니다. 직원 이름으로 꼭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가지급금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인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 문제 다섯 번째 문제가 가지급금, 또 그 다음에 불공 유형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문제는 부가가치세 마지막 문제인데요. 신고서 조회 및 입력자료 조회라고 그랬습니다. 1번 수행과제 1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시오. 1기 확정 과세 기간이면 여러분 기간을 어떻게 조회할 거예요? 예, 4부터 6월까지 조회하셔야 되겠죠. 2.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세액공제 만원 오랜만에 나왔네요. 반영하여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가로 열고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저장된 자료를 이용하여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이고 환급세액은 미수금,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자비, 개념 과목 다 알려줬어요. 예. 으로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도 입력해라. 세무서 코드 입력해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부가세 신고서를 봐야 되겠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기 있죠? 클릭하셔서 4월부터 6월로 기간을 입력합니다. 정기신고에서 엔터하면은 저장된 데이터 이용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저장된 데이터 불러옵니다. 그래, 확인. 그럼 마감 쳐놓은 데이터가 불러줬습니다. 우리가 마감해 놓은 거 아니에요. 출제자가 마감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해야 될 금액 찾아보겠습니다. 매출세, 매입세, 차감세. 그리고 여기 18번에 있는 만원. 네. 계정 과목 하나씩 찍어보면 여기서 다 알려줬습니다. 자, 미지급 세금은 이거죠. 차감세가 지금 양수로 나왔으니까 납부할 세액이 있는 거니까 이건 미지급 세금이죠. 네, 미지급 세금 아실 거고 괄호 열고 세무로 여러분이 거래처 검색하시면 되고요. 요 만원은 뭐로 하라고 지시했죠? 예, 차비익으로 회계 처리해라. 차비익.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그 18번에 지금 보이는 그 숫자예요. 자료 설명에서 다 알려줬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알려주진 않았어요. 여러분 매출세액은 개정 과목이 뭐예요? 예, 부가세 예수금. 그동안 부가세 예수금을 부채 증가라고 그래서 전부 대변에 입력했으니까 정리할 때는 반대쪽 차변에다 정리해 줘야 되고요. 자, 매입세. 이건 개정 과목 여러분 아시죠? 이것도. 예, 부가세 대급금. 그동안 자산 증가 해가지고 차변에 입력했으니까 이번에는 이거는 대변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예, 다 나왔어요. 자, 자비익은 수익이니까 대변. 미지급세금은 부채니까 대변입니다. 차변이 하나, 대변이 세 가지가 되겠군요. 자, 그러면 이제 복사를 해다가 입력해요. 매출세부터 복사하겠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 컨트롤 C 일반 조표에 가서 6월 30일로 정리해야죠. 전표 날짜는 6월 30일이 입력돼야 되고 우리가 지금 복사해 온 게 부가세 예수금 복사해 왔으니까 차변에다 입력할 거예요. 부가로 검색해서 부가세 예수금 엔터 뚝 쳐가지고 컨트롤 V 엔터 치고 대변 대급 하면은 부가세 대급금 엔터 쭉 쳐가지고 부가세 신고서 가가지고 여기 매입세 클릭해서 컨트롤 C 일반 연표로 와서 컨트롤 V 또 엔터 치고 대변에 차비익 차비익 만원은 뭐 알고 있으니까 복사할 필요도 없고 입력해주고 또 대변에 미지급 세금 미지급금이 아니라 미지급 세금 거래처에다가 세무 역삼 세무서네요. 이건 숫자가 기니까 복사를 해와요. 부가세 신고서에 가가지고 차감세
여기를 클릭해서 컨트롤 C 하고 나서 일반 전표에다가 대변에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해줬을 때 차액이 없이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4,510,000으로 딱 맞아 떨어지면 돼요. 예, 74회에서 이 부가세 마지막 문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부가세 신고서에서 이 납부할세 회계 처리하는 문제. 예, 오래간만에 나왔네. 반복 연습해 줘야 됩니다. 예,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이 부가세 애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차대변을 거꾸로 입력한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예, 꼬여가지고 틀려요. 거꾸로 될 수가 없어요. 차변이 부가세 예수금이고 정리할 때는 대변이 부가세 대급금. 그동안 전표 입력할 때의 반대쪽에다 입력한다. 잡이익은 수익 발생이니까 대변이고 납부할 세금은 부채니까 대변의 부채 증가, 미지급 세금. 그동안 앞에서 문제는 주로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납부할세 요 125만 원 이거를 이제 6월 30일 날 정리분계를 참고해 가지고 7월 25일 날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해서 납부했다 하는 통장 거래 내역을 딱 보여주고 납부세액을 회계 처리하라는 그런 문제가 좀 많았죠. 그건 굉장히 간단했죠. 예, 대변의 보통예금 125만 원, 차변의 미지급세금, 역삼세무서 125만 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문제를 많이 냈었습니다. 근데 74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과세기간 종료일에 이렇게 서로 상계 처리하는 문제를 냈어요.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산은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보겠습니다. 수동 결산 및 자동 결산. 네. 자, 결산 자료 3개 주는 거는 전과 동일해요. 예, 그동안 앞에서도 계속 결산 자료 1, 2, 3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동 결산은 1번이 확실합니다. 수동 결산 또는 자동 결산을 이용하라. 이거 예, 똑같은데 1번이 수동 결산, 2, 3번은 예, 3번은 뭐 우리 이 손익 대체 분계하는 거고. 네. 자, 1번이 뭐냐? 단기 매매증권 평가 문제를 냈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이거 옛날에는 자주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해라. 자, 그러니까 종목은 2개지만 이것을 합산해 가지고 하나로 처리해라. 자, 합산을 하더라도 계산은 각각 해봐야 됩니다. 자, 명품 주식 100주 가지고 있는데요. 25,000원에 매입한 주식이에요. 한 주당. 주당 장부 금액이 매입 금액이거든요. 근데 12월 31일 종가가 26,000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1,000원 올랐네요. 기말 현재 1,000원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는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을 증가시켜야 되죠. 한 주당 1,000원이니까 100주는 10만 원이죠. 예, 플러스 10만 원 메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면이라는 종목 200주 갖고 있어요. 근데 주당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한 주당 4만 원에 매입한 주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결산일 현재 기말 종가가 42,000원에 거래가 되었답니다. 그러면 한 주당 2,000원이 올랐습니다. 200주예요. 2,000주 곱하기 200 하면 2는 4 플러스 40만 원인가요? 네, 계산 정확해야 됩니다. 암산이 안 되면 계산기를 이용해야 돼요. 네, 200주 곱하기 2,000원 올랐지 라고 해야죠. 40만 원. 자,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니까요. 이 두 개를 더해서 한 건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계산을 회계 처리할 때는. 근데 만약에 명품은 마이너스, 사면은 플러스가 났다. 그러면 두 개를 합산하면은 30만 원이죠. 그러면 30만 원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는 명품 종목도 10만 원 올랐고 사면 종목도 40만 원 올랐어요. 더하면 50만 원이죠.
50만 원 한 건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자산이 50만 원 증가합니다. 그러면 대변에 이걸 수익으로 인식해야 돼요. 수익 계정 과목 중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라는 계정 과목 아시죠? 영업의 수익이에요.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50만 원 수익 발생시키면 됩니다. 자, 입력합시다. 일반전표 12월 31일로 고치시고 차변의 107번 단기 매매증권 50만 원 증가.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905번.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905번 수익 발생 50만 원. 이렇게 하면 수동분계 잘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산자료 2번에 기말상품 재고액은 상품 매출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값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결산자료 입력에 간다 이겁니다.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입력을 하시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 위치 여러분 아시죠? 여기다가 30 플러스 플러스 엔터 이렇게 3천만 원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표 추가 꼭 눌러야 됩니다. 전표 추가. 추가하시겠습니까? 하면 예 해줘요. 확인. 그러면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서 상품 매출원가 붕괴가 이제 일반 전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 할 일은 뭐냐? 손익계산서부터 작성을 하는 거예요. 전체 메뉴에 가서 손익계산서 12월로 작성을 합니다. 네, 매출원가 손익계산서 당기분에 반영이 된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반영이 안 됐으면 아까 전표 추가 안 누른 거예요. 요거 반영됐어야 돼요. 289 68700 반영이 안 되셨다 하면은 다시 매입 매출 아니죠.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거기 기말상품 재고액 3천만 원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 꼭 눌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당기순이익 뒤에 끝자리만 이렇게 살짝 봐주세요. 050 자, 보고 나서 전체 메뉴에 가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이제 갑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는 아니오로 작성해야 돼요. 불러오시겠느냐 하면 아니오 해서 새로 작성하고 당기순이익이 새로 계산된 게 여기에 와야 돼요. 050 끝자리 050 맞죠? 자, 날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에 가셔서 처분 예정일에 20260223 처분 확정일에 2025-0223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전표 추가를 꼭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야 손익 대체 분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확인. 여기까지 잘 하셨다면은 이제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에러가 안 나야 됩니다. 재무상태표 12월로 에러 없이 작성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과제를 다 마친 거죠.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평가 문제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네. 질문은 다음 시간에 하셔도 되고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